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2024학년도 자연계 논술 그 경향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논술이 수학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 범위가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과정, 수학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6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공통 부분인 수학, 수학 1, 수학 2, 이 3개의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이 전형은 논술 100%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수학 문제로만 구성이 되는데요. 그 문제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 3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서 2개 혹은 3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2개에서 4개, 주로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보게 될 소문항의 총 개수는 8개에서 10개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3개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리 논술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수학 교과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수학 3문제가 주어지게 되고요. 각 문제는 2개에서 4개, 주로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이 수학에서만 출제된 탓에 이제 수학 개념을 어떻게 유도 가능한지, 그리고 수학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답을 적어서 내는 답안 도출형은 지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얼마나 성실하고 적절하게 근거 있게 해설을 작성할 수 있는지도 평가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기반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교과서 기반으로 하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만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큰 4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의 활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3개의 수학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문제당 2개에서 3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제시문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게 될 핵심 개념과 핵심 용어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한 핵심 개념과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러한 개념과 용어를 단순히 옮겨 쓰는 것은 지양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논리적 전개. 모든 논술이 그러하듯이 논술은 학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에 작성하게 될 결론 혹은 답에 대해서 적절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 용어 그리고 개념을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쓰기를 권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웬만하면 구어체는 지양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리 계산.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학생 여러분들의 답안에 부분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계산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서
부분 점수를 받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부분 점수가 쌓이고 쌓여서 학생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안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100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학에서만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소문항의 개수는 총 8개에서 10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 3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학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100분의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100분 안에 최대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답안지에 올바르게 쓰는 그러한 연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쓰게 될 답안지에 학생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범위 안에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을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부디 학생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 잘 보셔서 내년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모의논술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논술 문제는 총 3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수학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번의 출제 범위는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적분을 활용한 도형의 넓이입니다. 첫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 곡선 그리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는 제시문이 2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1번, K가 0과 1 사이의 숫자일 때 여기서 1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K에 대해서 곡선 Y는 X 빼기 X제곱, 그러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자면은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 원점 있을 때 이제 0,0 그리고 1,0을 지나는 이런 포물선이 되겠죠. 이 곡선 위의 점 P, 이렇게 K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P점을 잡고요.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이렇게 접선 L을 잡습니다. 이때 이 직선 L이 곡선 Y는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는 위에 앞서 잡았던 곡선 Y는 X 빼기 X제곱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식이니까 앞에서 말했던 곡선, 앞에서 잡았던 곡선을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곡선이 되겠죠. 이 곡선과 이제 두 점에서 만날 텐데 그 두 점 중에서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을 Q, 그리고 이 Q점의 X좌표를 알파, Y좌표를 베타라고 하자라는 이제 문제 1번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2번에서는 곡선 Y는 X 빼기 X제곱, 그리고 선분 PQ, 이제 제시문 1에서 잡은 두 점 PQ를 잇는 선분 PQ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직선 X는 1, 여기 이 점의 좌표가 1,0이었으니까 X는 1이라는 직선은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 PQ 직선 X는 1, 그리고 Y는 X 빼기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제 넓이를 AK라고 두고, 그 다음 Y는 X제곱 빼기 X와 직선 L로 둘러싸인 영역 중에서 직선 AX는 1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를 BK라고 놓자. 그러니까 이제
두 도형이 k에 이제 의존하여 이제 변화되는 어떤 도형일 텐데요. 그 두 도형의 넓이를 k에 대한 함수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게 제시문 2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에 소문항이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의 소문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문항 1-1번. 제시문 1에서 주어진 k의 값이 0일 때 제시문 2에서 정의된 A0과 B0에 대하여 이들의 B, A0, B0이 어떻게 되는지 논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y는 x 빼기 x제곱이라는 곡선이고요. y는 x제곱 빼기 x라는 곡선이 있죠. 이제 점 P가 이제 0,0입니다. K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점 P는 원점이 되고요. 이제 이 점에서 이제 근 접선을 고려를 하죠. 이 근 접선이 이제 곡선 y는 x제곱 빼기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그리고 x는 1이라는 이제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A0이라는 값은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요. B0이라는 값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A0을 살펴보면 A0은 이제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직선 y는 x와 곡선 y는 x 빼기 x제곱 사이에 놓여 있는, 그리고 x는 1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도형의 넓이이므로 x 빼기 x제곱 이라는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B0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B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 Q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제 x제곱 빼기 x와 y는 x라는 식을 연립을 해보면은 Q점의 x좌표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y의 좌표 역시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B0은 이제 여기 두 번째 빗금친 도형의 넓이가 되는데요. 여기 x좌표가 1이고 Q점의 좌표가 2가 되기 때문에 직선 x, y는 x와 곡선 x제곱 빼기 x 사이에 놓여있는 영역 중에서 x 값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인 그런 부분의 넓이가 되므로 정적분 값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0 대 B0은 1대 2가 3분의 1 대 3분의 2이므로 1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항 1-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2에서 주어진 함수 BK를 K와 알파에 대한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직선 L은 이제 정의로부터 점 K, K 빼기 K 제곱을 지나게 되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 빼기 2K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직선 L의 방정식은 여기 K, K 빼기 K 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1 빼기 2K라는 사실로부터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제곱 빼기 x를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이제 두 개의 해가 주어질 텐데요. 그 두 개의 해 중에서 x좌표가 이제 양수인 경우만, 다시 말해서 점 Q가 1사분면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x좌표가 양수인 조건을 써야겠죠. 그걸 쓰면 알파는 1 빼기 k 더하기 루트 1 빼기 2k 더하기 2k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써보면 1 빼기 k 더하기 루트 1 빼기 2k 더하기 2k 제곱에서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다시 써보면 1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k 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제 1 빼기 k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0보다 크니까 여기 루트 1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k 제곱은 항상 k보다 큰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k로 바꾸면 앞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k와 뒤에 있는 k가 서로 사라지게 되므로 이제 오른쪽에 1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이 항상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도형의 넓이 bk의 정의에서 그 두 개의 직선을 고려를 하죠. 먼저 직선 L의 방정식, 그리고 곡선 x제곱 빼기 x의 방정식 두 개의 차이를 바로 1부터 이 알파가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보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로 주어지는 함수를 1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값이 바로 b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이 식을 간단하게 고치면 이제 k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게 되고요. 이를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하면 이렇게 k제곱 곱하기 알파 빼기 1 더하기 1 빼기 k 곱하기 알파 제곱 빼기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여기에 각항이 알파 빼기 1을 항상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빼기 1을 이제 앞으로 내보냅니다. 알파 빼기 1을 앞으로 내보내면 남아있는 항은 이제 k제곱 그리고 빼기 k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3분의 1 곱하기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bk가 이와 같은 형태의 k와 알파에 대한 다항식의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문항 1-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시문 2의 함수 bk와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 그러니까 n은 2, 3, 4 이렇게 정수가 되겠죠. 이 정수 n에 대하여 bn분의 1의 값이 c 더하기 d 곱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 형태로 표시됨을 보이고 여기서 c와 d는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d는 이 형태의 표현에서 여기 루트 앞에 붙어있는 유리수 d가 항상 양수가 됨을 논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문제 1-2번, 소문항 1-2번에서 구하기를 알파는 이와 같은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bk 값을 정적분으로 구해보면 이와 같이 k와 알파에 대한 다항식으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에 대하여 b의 n분의 1의 값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제 이 식에 있는 k에다가 n분의 1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b의 n분의 1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n에 대한 n분의 1 혹은 n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식에 여기에 우리가 알파에 대한 식이 있죠. 알파를 k로 표현한 식이 있는데 이 k에 n분의 1을 대입한 이와 같은 식 알파는 1 빼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루트 n제곱 빼기 2n 더하기 2 라는 이 식을 바로 위에 있는 b의 n분의 1이라는 알파와 n분의 1에 대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b의 n분의 1을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루트 n제곱 빼기 2n 더하기 2의 앞에 있는 개수에 집중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개수 d가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n분의 2 빼기 3n 제곱분의 4 더하기 3n 세제곱분의 4 그런데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3n 세제곱분의 2를 앞으로 모아서 살펴보면은 남는 부분은 이제 n제곱 그리고 빼기 2n 더하기 2가 남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리해보면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항이 항상 1보다 크게 되죠. 사실은 2보다 크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의 값이 항상 0보다 큰, 다시 말해 D가 항상 양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학 1번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소문항 3개의 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학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번 문제는 지수와 로그, 등비수열, 그리고 도함수, 그리고 정적분에 걸쳐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첫 번째로 정적분의 값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함수의 극대극소, 그 중에서 특히 극소를 판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등비수열과 로그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학 2번 문제에도 역시 이제 소문항이 3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전에 제시문이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제시문 3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1번, 두 함수 fx와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두 곡선 y는 fx, y는 gx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다음과 같다. 여기 이렇게 정적분식이 나오죠. 이 제시문 1번은 학생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문,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은 다음과 같다. Sn은 R이 1일 때는 n 곱하기 A, R이 1이 아닐 때는 R 빼기 1 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과 같다. 역시 제시문 2번도 이제 등비수열 부분에서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제시문 3번을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학 2번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제 fx가 양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이고 그리고 연속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의 ax는 a 곱하기 fx가 성립한다. 여기서 a는 주어진 상수이고요. 1보다 큰 그런 상수입니다. 두 번째 조건, 닫힌 구간 1부터 a까지 해서 fx는 b 빼기 2b 나누기 a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1 나누기 2이다. 이 제시문을 살펴보면 닫힌 구간이 이렇게 1이 있고요. a는 1보다 큰 상수라고 했으니까 a는 이렇게 a1의 오른쪽에 놓여 있게 되겠죠. 이 함수 fx를 여기 있는 닫힌 구간에서 살펴보면 먼저 x가 2분의 a 더하기 1 이라는 값을 가질 때 이 부분이 0이 되죠. 따라서 함수 값은 b가 됩니다. 근데 2분의 a 더하기 1은 이 두 개의 값의 중간이죠. 2분의 a 더하기 1일 때는 이렇게 b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b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x가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이 함수 값을 살펴보면, 다시 말해서 f의 1을 살펴보면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a를 살펴봐도 역시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이제 1부터 a까지 놓여있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전체 양의 실수 집합 전체로 이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x 곱하기 x, y라는 y는 fx가 되겠죠. x, y는 fx라는 점이 이 함수의 그래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으로부터 ax,
AY 역시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놓여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부터 A까지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A부터 A제곱까지는 좀 더 크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A제곱부터 A 세제곱까지는 좀 더 크게,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 이제 높이가 BA, BA제곱, 그리고 1 나누기 A부터 1까지는 이제 높이가 B 나누기 A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제시문 3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소문항 3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항 2-1번 제시문 3의 함수 y는 fx에 대하여 a는 3이고 b는 1일 때 정적분 fx 3분의 2부터 9까지 fx dx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 첫 번째 조건 fax는 afx로부터 점 a, b가 그래프 y는 fx 위에 있다면 점 대문자 a 곱하기 a, 대문자 a 곱하기 b도 역시 그래프 y는 fx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했듯이 a가 3, b가 1이라고 하였으므로 정적분 이 함수 fx를 1부터 3까지 살펴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인 그런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적분 fx를 1부터 3까지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가 되므로 그 값은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부터 9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이제 정적분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 함수는 똑같이 이 앞서 고려했던 삼각형을 그대로 3배한 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3인 삼각형이 되므로 정적분 3부터 9까지 fx의 값은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그 값은 9가 됩니다. 혹은 3배 커졌으므로 넓이는 9배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1에다가 9를 곱해서 정적분 값 9를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면은 앞서 계산했던 정적분 값 1의 절반이 나오겠죠. 2분의 1. 따라서 이제 fx를 3분의 2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은 이제 이 값의 9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8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정적분 fx 3분의 2부터 9까지의 값은 3분의 2부터 1까지의 값 18분의 1, 그리고 1부터 3까지의 값 1, 그리고 3부터 9까지의 값 9, 이렇게 세 수를 더한 값 18분의 18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문항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함수 gx는 x의 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18x로 주어져 있고요. 이제 제시문 3의 함수 fx를 a가 2, b가 2분의 1일 때 이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한 함수 gf를 고려를 할 텐데요. 이 함수가 x는 a라는 점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극소값을 가지는 a의 값 중에서 1과 100 사이에 있는 1과 100을 포함해서 두 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극소값을 가지는 a의 값이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3차함수 x의 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18 곱하기 x를 살펴보면 이 함수는 이제 x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6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래프는 0, 3, 6 해서 이렇게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참수의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면 3 곱하기 x제곱 빼기 6x 더하기 6이 되므로 3 빼기 루트 3, 요 정도 되겠네요. 3 빼기 루트 3, 그리고 3 더하기 루트 3. 에서 각각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함수 fx는 지금 우리가 a는 2, b가 2분의 1일 때 고려를 하고 있으므로 x는 2의 k제곱, 정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1, k가 1일 때는 2, k가 2일 때는 4, 혹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이런 점에서 극소값 0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연속하는 두 개의 값 사이에 있는 값, 중간에 있는 값, 다시 말해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 더하기 1의 제곱을 이제 2로 나눈 그 점에서는 극대값, 그리고 그 극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2의 k-1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몇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이 닫힌 구간 1부터 100까지를 1부터 2, 2부터 4, 4부터 8 이런 식으로 두 배씩 커지는 이런 구간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가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랬을 때 먼저 구간 1부터 2, 여기 2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2부터 4, 4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구간에서 각각 함수 fx의 최대값은 2분의 1, 1, 그리고 1은 3 빼기 루트 3보다 작으므로 두 함수 g와 f의 합성함수의 극소값은 x는 1, 2에서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구간에서 정확하게 한 번씩 극소값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을 살펴보면, 다시 말해 구간 4부터 8, 8부터 16을 살펴보면 함수 fx의 최대값은 각각 2와 4고 이 두 숫자가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 x값, 두 x값 사이에 있게 되므로 g와 f의 합성함수 gf의 극소값은 4, 6, 8, 12에서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구간에서 정확하게 두 번씩 극소값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세 개의 이제 구간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128을 빼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64에다가 두 배를 하면 128이 되겠죠.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128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함수 fx 각각의 최대값은 이제 3 더하기 루트 3보다 크므로 합성함수의 극소값은 각 구간에서 이제 3번씩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3번, 여기서 3번, 여기서 3번.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구간은 64부터 128까지가 아니라 64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간에서 발생하는 극소값 3개의 경우 중에서 이제 64부터 100까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x는 100에서 함수값 f100을 계산을 해보면 f100은 이제 조건 1번으로부터 64 곱하기 f의 64분의 100이 되겠죠. 이를 계산을 해보면 64 곱하기 16분의 7이 되고 얘는 28이 되게 됩니다. 이 28이라는 값이 4보다 크므로 이제 마지막 닫힌 구간 64부터 100 사이에서 극소값은 정확하게 두 번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고려를 찾았던 극소값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더하면 이제 1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수학 2번 문제의 마지막 소문항 2-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3에서 주어진 함수 fx에 대하여 수열 a1, a2, a3을 an은 fx의 정적분 a의 n-1, n-1 제곱부터 a의 n 제곱까지의 정적분의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수열의 각항 an에 대하여 로그
3an 여기 베이스 숫자가 3입니다. 로그 3an의 값이 모두 정수이고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한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조건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로그 3an을 n을 1부터 6까지 변화시켜서 모두 더한 값은 117과 같다. 두 번째, 로그 3에 an의 값을 n은 1부터 6까지 모두 더한 값의 로그를 취하면 그 값은 37과 38 사이에 놓이게 된다. 자, 먼저 이제 정의로부터 A1은 이제 첫 번째 1부터 A까지의 fx의 정적분의 값이죠. 근데 이 정적분이 이제 삼각형의 넓이와 같으므로 이제 밑변의 길이는 A 빼기 1, 높이는 B인 삼각형의 넓이와 같으므로 B 곱하기 A 빼기 1 나누기 2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편의상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열 AN, 일반항 AN은 이제 A의 n 빼기 1 제곱부터 AN 사이의 fx의 정적분의 값이므로 앞서 살펴봤듯이 fx는 구간의 an 빼기 1 제곱부터 an까지가 1부터 a까지를 정확하게 a를 n 빼기 1만큼 이제 확대시킨 크기를 키운 그런 삼각형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넓이는 앞서 구했던 초기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매번 이제 a 제곱배만큼 면적이 넓이가 커지게 되겠죠. a 제곱배를 n 빼기 1번만큼 적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값이 a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열 an의 일반항 값은 a 곱하기 대문자 a의 2 곱하기 n-1 제곱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로그 3을 취하는 거죠. 로그 3을 취하면 로그의 성질로부터 로그 3a 더하기 2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로그 3 대문자 a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조건이 이제 로그 3a에 있는 값이 모두 정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2 곱하기 n-1이 이제 들어있으므로 먼저 로그 3a는 정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로그 3a도 정수여야겠죠. 이제 편의상 로그 3a를 대문자 p, 2 곱하기 로그 3 대문자 a를 대문자 q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p와 q는 모두 정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은 로그 3an을 n 1부터 6까지 변화시켰을 때 나오는 값의 합은 117과 같다는 거였죠. 로그 3an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p 더하기 q 곱하기 n-1이죠. 그걸 n은 1부터 6까지 변화시키면서 다 더하면 이제 p는 6번 나오고요. q 앞의 개수는 0부터 5까지를 다 더한 수, 다시 말해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p 더하기 15q는 117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3으로 나누면 2p 더하기 5q는 39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의 두 번째 조건을 고려를 해보면 로그 3의 시그마 an, n은 1부터 6까지는 an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등비 수열의 촉이 6개 항의 합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취한 거죠. 이제 그 합을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 공식을 적용을 시켜보면 소문자 a 곱하기 a 제곱 빼기 1분의 a의 12제곱 빼기 1과 같음을 알 수가 있고요. 로그의 성질로부터 로그 3a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로그 3a는 p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로그 3의 a의 12제곱 빼기 1 나누기 a의 제곱 빼기 1.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분자에서 a의 12제곱을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 a 제곱을 빼내면
a제곱, a12제곱을 서로 이제 캔슬을 시켜서 a의 10제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a의 10제곱의 로그를 취한 값은 이제 5 곱하기 q가 되겠죠. 그리고 남는 항은 로그 3에 1 빼기 a 12제곱분의 1 나누기 1 빼기 a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2 로그 3a를 우리가 q라고 뒀는데요. 이게 이제 0보다 큰 정수니까 이게 1 이상인 그런 정수가 되겠죠. 1 이상인 정수라는 이 조건으로부터 a 제곱은 3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 빼기 a 12제곱분의 1 나누기 1 빼기 a 제곱분의 1 이 값이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로그 3을 취하면 로그 3을 취한 값은 0과 1 사이인 숫자가 되게 되고요. 따라서 앞서 살펴본 여기 식에서 p 더하기 5q는 정수죠. 거기다가 0과 1 사이에 놓여 있는 숫자를 더하면 그 숫자가 37과 38 사이에 놓인다 라는 말은 여기 있는 정수 부분 p 더하기 5q의 값이 정확하게 37과 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더하기 5 곱하기 q는 37, 여기 p 더하기 5 곱하기 q는 37이라고 했고요. 이 p 더하기 5q는 39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p의 값은 2, q의 값은 7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와 q의 정의로부터 대문자 a의 값은 3의 2분의 7제곱, 다시 말해서 27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대문자 b의 값은 27 루트 3 빼기 1 분의 18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 a, b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만 존재하는 그 순서상이 바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학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3번 문제는 수열, 그리고 함수의 미분 가능성 혹은 미분 불가능성, 그리고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그리고 정적분의 계산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올바르게 그릴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고요. 두 번째로 함수의 미분 가능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값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학 3번 문제도 역시 소문항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시문은 다음과 같이 2개 주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을 54,484 나누기 333,333의 소수점 n번째 자리의 수로 정의하고 양의 정수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n을 fn은 an 빼기 an 더하기 4로 정의하자. 제시문 2번, 함수 gx를 x 빼기 x제곱으로 정의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먼저 이제 1부터 7까지를 이제 길이가 1인 구간으로 쪼개죠.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 4부터 5, 5부터 6, 6부터 7. 그 각각에 대해서 F1, F2, F3, F4, F5, F6을 고려를 합니다. 이제 요 F 값은 제시문 1에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앞서 정의했던 GX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X 빼기 X제곱, 0부터 1까지. 그런데 그 GX 함수의 X 자리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 말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 평행이동한 그래프 혹은 함수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함수를 F1, F2, F3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상수값으로 곱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함수 hx를 1부터 7까지 정의를 한 다음 이제 7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해서는 hx를 hx 빼기 6으로 정의를 한다. 그 말은 hx를 반복되는 그런 함수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an을 살펴보겠습니다. an은 분자와 분모에 전부 이제 3을 곱하면 999999 분의 2, 5, 4, 4, 5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an을 이제 십진법수로 표현을 하면은 0.163452 163452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되는 그런 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A1은 1, A2는 6, A3은 3, A4는 4, A5는 5, A6은 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수열을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정의된 수열 AN으로부터 이제 함수 FN을 정의를 하는데요. 먼저 F1은 A1 빼기 A5가 되겠죠. A1은 1, A5는 5라고 했으니까 1 빼기 5는 마이너스 4를 F1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수에 대해서 FN의 값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문항 3-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과 20 사이에 있을 때 제시문 1의 수열 an의 값과 fn의 값을 표로 나타내고 제시문 2의 함수 hx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하여 논하여라. 자, 앞서 살펴봤듯이 an은 1, 6, 3, 4, 5, 2가 이 6개의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리고 fn은 an 빼기 an 더하기 4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F1은 1 빼기 5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F2는 6 빼기 2가 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AN이 피리어드가 6인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FN도 역시 6개씩 이제 반복되는 그런 수열이다. 주기를 가진 함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처음 6개 정수 n에 대해서 값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4, 4,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6개의 값을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6개 값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부터 7까지 x가 1과 7 사이에 놓여 있을 때 함수 hx를 살펴보면 우리가 1부터 7까지를 전부 길이가 1인 구간으로 나눠서 정의를 했었죠. 그 각각에 대해서 위에서 찾은 fn의 값을 사용해서 구해보면 hx는 먼저 x가 1과 2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4 곱하기 g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g 함수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0과 1 사이에. 그거를 x의 양의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걸 마이너스 4만큼 곱해주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2와 3 사이일 때 4 곱하기 g의 x 마이너스 1 이거를 다시 이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4만큼 곱해준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2만큼 곱해주고 마이너스 2만큼,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은 요 영역을 1부터 7까지 잡은 그래프의 개형을 똑같이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1부터 7까지니까 1부터 7, 7부터 13, 13부터 20까지 이걸 한 번만 더 그려주면은 1부터 20까지 h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hx의 영역에 x의 영역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문항 3-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x가 1과 100 사이에서 제시문 2의 함수 hx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에 대하여 논하여라. 앞서 살펴봤듯이 1부터 7까지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4, 이 부분이 4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미분 불가능한 점 한 점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나오는데 또 새로운 주기가 생성이 되는 7부터 13까지를 살펴보면 요 7x가 7인 부분에서 역시 이제 미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9일 때 미분 불가능한 건 x가 3일 때 미분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펴보면 x는 0에서의 기울기는 1이고 x는 1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함수 gx에. 그래서 이 gx 빼기 m의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의 x는 m에서의 기울기는 1이고 x는 m 더하기 1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이 평행 이동한 함수에다가 상수를 c만큼 상수 c를 곱한 함수의 기울기는 x는 m에서는 c, x는 m 더하기 1에서는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따라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모두 찾아보면 아까 찾아봤듯이 1부터 7까지는 이제 x가 3일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었었죠. 그래서 이를 일반화하면은 x가 3 더하기 6k 꼴일 때 미분 불가능하게 되고요. 새로운 구간이 시작되는 부분 x는 7 더하기 6k 이런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간 x는 1부터 100 사이에서 이러한 두 개의 점의 형태가 총 몇 개가 발생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x는 3 더하기 6k 꼴은 17개, 그리고 x는 7 더하기 6k 꼴은 16개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개수는 33개가 됩니다. 네, 마지막 소문항 3-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2의 함수 hx에 대하여 정적분 hx 1부터 100까지의 값에 대하여 논하여라.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hx가 주기가 6인 함수라는 걸 알고 있죠. hx는 h의 x 더하기 6과 같다. 따라서 hx를 1부터 7까지 적분한 값과 hx를 1 더하기 6k부터 7 더하기 6k까지 적분한 값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적분 1부터 100까지의 값은 1부터 7까지, 7부터 13까지, 91부터 97까지, 97부터 100까지로 나눴을 때 여기 마지막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모두 16개가 있죠. 따라서 16 곱하기 정적분 1부터 7까지가 되고요. 마지막 정적분 97부터 100은 똑같이 이제 6만큼 계속해서 왼쪽으로 옮기면 1부터 4까지 적분한 값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시문에서 주어진 함수 hx의 구체적인 표현식을 사용해서 정적분 1부터 7까지를 구해보면 이제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5부터 6까지, 6부터 7까지를 하나씩 구해보면 앞에 나와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4, 4,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이 숫자들의 합은 0이 되죠.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0이 됩니다. 그 말은 이 첫 번째 부분이 0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정적분 값 1부터 4까지를 계산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 4, 4, 2 이제 마이너스 4와 4는 이제 서로 캔슬이 되고요. 이제 2 곱하기 0부터 1까지 함수 g를 적분한 값이 될 텐데요. 이 정적분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적분 값 1부터 100까지는 3분의 1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